자, 그러면 이탈리아 통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탈리아 통일 보기 전에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의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분열된 시기였는데 크게 보면 주요 정치 세력들 중에 요 사르데나가 있어요. 예, 이 사르데나. 그래서 보통 사르데나 왕국이라고 하죠. 원래 사르데나는 그 사보이나 니스 지역에서 출발했던 공국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위트레트 조약 때 요 그 시칠리아섬을 얻게 돼요. 이 시칠리아섬. 그래서 시칠리아섬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얻은 시칠리아섬을 사르데나와 교환을 하죠. 섬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르데나 왕국이.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통일 운동을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 보면 비인의 결과 그 당시 베네치아나 이런 지역들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오스트리아한테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오스트리아가 이제 장악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나폴레옹 3세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상당히 이탈리아 통일에 좀 관심이 있었죠. 근데 이제 도와줬다가 배신되었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내에 있었던 뭐 공화주의자나 카톨릭들에게 양쪽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상실하는 배경이 됐는데 특히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교도가 많기 때문에 항상 교황령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있었어요. 군대를.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할 때는 항상 두 세력,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그 이쪽에 있는 베네치아에 있었던 그 당시 오스트리아와 교황령을 이제 보호를 해줬던 프랑스를 어떻게 하든 간섭을 배제시키고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건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호혁명 이후 보면 이호혁명 이후에 카톨릭의 자유주의자, 그 다음에 마치니의 이상주의고 공화주의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실패해 도가자 자, 이탈리아 통일 가업은 결국 사르디나 왕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사르디나 왕국을 비롯해 여러 왕국과 교황으로 정치적 분열됐을 뿐 아니라 북부 지역은 오스트리아 세력이 강하게 부식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 가업은 단순히 분열 지향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구축하는 그 세력을 이중 가업이 있다. 자, 이때 이중 가업이라는 건 구축하는 건 몰아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일 가업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가 여기는 없는데 프랑스도 들어가야겠죠. 프랑스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이 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카브를 보죠. 보통 이탈리아의 세 명의 영웅이 있죠. 상벌전 할 때 이탈리아 세 명의 영웅이 첫 번째 이탈리아 마치니가 있고요. 마치니 청년 이탈리아 운동을 했다. 마치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브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얘기했지만 가니발디가 있어요. 남부 지역을 이제 통합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제 청년 이탈리아 그 당 출신이야. 얘네들은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이상적인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자 이건 속하죠. 자, 그리고 이제 공화파 성향이 띄고 있어요. 근데 카브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상적인 현실 정치가죠. 이 사람은. 그리고 통합적 민족주의자고 그다음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향했던 입헌군주제가 어디였냐면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의회를 모델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결국에 이 카본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예. 자, 카본을 볼게요. 카본은 일단 통일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군대의 양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 군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 군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야겠죠. 산업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좀 내용이 부족해서 요걸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848년 혁명을 계기로 이탈리아 통일 노선에선 카톨릭이나 마치니 노선이 탈락한 가운데 1852년에 통일 정책을 주도한 이는 피에몬트 수상이었던 카브르다. 예, 여기 이제 사르디나 왕국의 수상이었죠. 귀족 출신으로서 대토지 소유자였던 그는 입헌 정부와 영국식 이해제를 옹호했고 농업과 산업에서 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피에몬테를 사르디나를 근대 국가로 변모시켰다.
그의 통일 노선은 북부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를 축출하고 롬바디아와 베네치아를 흡수함으로써 피네토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동시에 공화파가 주도한 통일운동을 주도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카보의 정책은 이제 이런 정책들인데 국력 배양, 산업정책, 군대 개편, 수하단의 어떤 국제 지위 향상, 그 다음에 우군으로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도와줬다 안 줬다 뒤통수 때렸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방해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했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벌쳤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통일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나폴레옹하고 미약을 맺었어. 예. 이걸 풀롱 피에르 미약이라는데 일단 나폴레옹 입장 때는 도와주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교황의 어떤 세속적 지위를 또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카톨릭 교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보이 그 저기 닉스하고 사보이를 하자는 또 약속했어. 닉스와 사보이가 이쪽 지역이야. 이쪽 지역.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보이고 여기가 닉스야. 원래는 이제 요쪽 지역 사보이 왕가였죠 여기가. 원래 사보이 왕가 그 본토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쪽 지역은 이제 좀 약간 프랑스어권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들어왔자 통하기 좀 힘들고 서유단의 전반적인 영토는 이탈리아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건너뛰어 준 것 같아. 예, 통치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전쟁에서 참여해갖고 뭐큰 힘은 안 됐지만 일단 으쌰으쌰 응원해줘갖고 영국과 프랑스 호의를 획득했다. 호의적인 반응을 획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제일 문제인데 오스트리아와 이제 교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싸웠어 오스트리아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오스트리아를 뭐냐면 싸워서 결국에는 밀라노와 롬바디아를 점령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전투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마젠타하고 숄페니아우 전투하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프랑스가 나폴레옹 3세가 도중에 또 배신을 때죠. 오스트리아와 이제 뭐냐면 일방적 강화를 맺죠. 도와주겠다 해놓고는 그래갖고 이제 빌라브라카 조약을 맺어서 그냥 손을 떼뿐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완전히 뒤통수 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단독 그 후전을 내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회세력이 너무 이제 강해지니까 이걸 이제 꺼렸던 이제 나폴레옹 3세는 그 중도의 약속을 버리고 어기고 빌랑프랑크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단독으로 후전을 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이탈리아 그 예국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을 사유대로 구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네. 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 가니발들 보죠. 가니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쪽 지역에서 이제 공격해 들어와요. 남쪽 지역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지역에 공격해 오면서 그 당시 이제 그 홍색수출 의용군을 조직을 하죠. 남부 이탈리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적색서치단이라고 하는데 이 적색서치단을 홍색이라보다는 적색서치단이 더 유명하긴 한데 네. 하여튼 적색서치단 똑바로 쓸게요. 이게 자, 그래서 적색서치단을 이끄고 부르본 왕실의 시칠리아를 점령을 해보이죠. 원래 이제 시칠리아는
브루노 왕실의 왕통이 이제 뭐냐면 여기를 점령했던 통치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폴리도 이제 점령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남이탈리아 지역을 통합을 시켰다. 원래는 이 가니발디는 청년 이탈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공화주의를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카우로가 이제 좀 약간 이 가니발디를 좀 경계를 했죠. 그런데 이제 가니발디는 이제 그 당시 대의를 위해서 민족의 어떤 이탈리아 통일 대의를 위해서 공화주의를 포기하고 그 서연에게 피에몬트에게 땅을 환산했죠. 결국에는 뭐냐면 남부 지역이 그 당시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으로 넘어가죠. 사르디나 왕국으로.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칠리아 나폴리는 북밑을 북부와 이제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가 남았냐면 두 지역이 나왔죠. 여기죠. 베네치아의 지역과 교황령이 나왔어. 자, 여기를 완벽하게 이제 통합을 해야지만 이게 통일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전에 이제 완전 통합하기 전에 엠마누엘 2세가 이탈리아 왕을 지휘하고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또 볼게요. 일단 두 지역을 보면 포유생 오스트리아 전쟁 때 그 당시 그 포유생 지지한 대가로 베네치아를 회수했고요. 그 다음에 포유생 프랑스 전쟁 때 프랑스가 노마에 철수하니까 교황색을 바티칸의 국한에 노마에 흡수해서 수도를 노마에 옮겼다.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가 그 당시 노마에 철수했죠. 보불 전쟁 때 자기 이제 전쟁이 나니까 본국에서 그래서 그때 이 틈을 타서 뭐냐면 그 노마를 통합을 시켰다. 이거 수도를 노마에 옮겼는데 그것 때문에 교황세력하고 이제 뭐 교황하고 갈등이 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솔리니 바티칸 시티를 독립한 식으로 해결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일연도가 1870년 이렇게 되는데 엄밀히 1871년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1년이 있고 그때 이제 독일 통일하고 똑같아. 그래서 1871년에 보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독일이 이제 거기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에게 베르 2세 황제관을 바치면서 통일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철수함으로써 이제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통일이 된 거야. 이렇게 그 이탈리아 통일연도하고 독일 통일연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1870년은 로마로 이렇게 로마 점령 관련된 내용이에요. 로마. 그리고 노마를 흡수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완전하게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다 먹은 거는 그 다음에 1871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이게 점령하고 나서 로마가 천도한 게 1871년이고 예. 예. 그 다음에가 이제 보불 전쟁이 1870년이니까 예. 여기 다음에 진압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여기 베르사유 궁전을 해서 즉위시하고 요거는 앞에서 이제 로마를 점령하고 나서 로마를 옮기고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70년 맞네요. 예. 제가 착각했어. 1870년. 하여튼 1871년 그러니까 보불 전쟁이 막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문제를 보면 그 후에 이제 통일에도 문제가 있었어. 앞에서 이제 그 로마 교황 없이 로마 교황의 동의 없이 교황령을 확방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트레스트와 트레티노 문제 이 오스트리아령으로 계속 남았는데 요 지역을 얘기해요. 예. 요 지역과 그 다음에 남티롤 여기 있죠. 요 지역 요것도 원래 이탈리아 땅이었는데 이거 통합 못했죠. 그래서 계속 오스트리아령으로 남았고 요 지역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이탈리아가 연합군 편에 이렇게 들었으면서 협상국 편에 그 주였으면서 이 땅을 먹죠. 요걸 회복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부와 남부 간의 경제 교차. 이거는 뭐랄까요? 지금도 문제가 되죠. 여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경제가 발달된 지역이죠. 근데 남부는 농업국가야. 농업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탈리아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분리독립운동 같은 그런 색도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탈리아 통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봤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독일 통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독일 통일은 좀 약간 시간이 남아돌기 전에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바티칸 시티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뒤에다 설명이 되나? 좀 나중에 설명하지. 바티칸 시티 부분은 무솔리니 부분에서 설명이 낫겠다. 자,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을 잠깐 설명하고 이제 강의 끝나겠습니다. 자, 56번이야. 56번. 두 번째 인증문은 56번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인증문은 얘기했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좀 강의를 빨리 끝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독일 통일 과정을 좀 볼게요. 자, 그 당시 독일은 그 비인회 때 성립된 독일 연방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독일 연방이 35개 연방 국가와 4개 자유시의 연합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포일세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됐다. 특히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아까 지금 얘기했처럼 상당히 독일에서 이제 여기 이탈리아 영토를 많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요 독일에서 좀 멀어지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비독일권 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면 통일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브루셀 샤프트 운동이 실패했죠. 빈 체제 정하기 위한. 그러다가 이제 그 7월 동맹 이후에 간세 동맹이 맺어져요. 그래서 정치적 통합 이전에 경제적 통합을 먼저 이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본가에 상당히 유리하고 통행세를 폐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간세 동맹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포일센 중심의 경제 통일을 했다. 그 영국 상품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화폐나 간세, 상업 정책의 단일화를 추구는 성공했다. 지방 간세가 첨예되고요. 화폐 어음, 도량형, 교통제도 국내적 경제적 통일 형성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많은 연방 국가도 구성됐기 때문에 뭐 국경선 통과할 때마다 관세를 다 한 번씩 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어떤 가격 경쟁력,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되게 약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했죠. 2월 혁명에. 그렇지만 실패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이때 등장해요. 이때.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 동맹을 해갖고 덴마크의 이제 그 남부 지역당, 그러니까 요 슬레슈비와 홀스타인을 점령하죠. 좀요 지역이죠, 여기. 여기는 원래 독일어권을 사용했던 건데 덴마크가 장악을 했던 지역이야. 그래서 요 지역을 하나 갖는 과정에서 다시 포유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나죠. 이게 이제 오래 끈 게 아니라 7주 만에 그냥 끝나버렸죠. 간단하게 속전속결로 해서 끝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북부동맹 결성이 일어났다. 그리고 남부 지역과 이제 비밀 지역을 또 맺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엠스 정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그 보볼 전쟁이 일어나고 독일 이때 1870년에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1871년에 그 당시 베르 2세가 황제단을 받음으로써 이제 통합이 됐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독일 통일이 일어난 동시에 이탈리아도 이제 뭐냐면 로마를 완벽하게 점령하고 수를 옮김으로써 독일 통일이 됐다. 이탈리아 통일도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브리셀푸트 운동하고 이제 내용은 했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도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디 부분을 넘어갈 거냐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포유센 통일운동부터 진행을 할게요. 요부터. 요 앞부분은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강의에 설명을 했으니까 비스마르크 정책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이제 외교 정책하고
외교 정책, 그다음에 국내 정책, 그다음에 통일 과정. 예.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주실 필요 있어요. 되게 독일서 나오면 거의 50~60%가 거의 비스마르크 나와요. 요 정책이.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뵐게요.